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네, 오늘은 월간 NFT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네요. 벌써 6월 월간 NFT입니다. 최근에 주식도 떨어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NFT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 줄은 거를 저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 증감으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NFT의 겨울기다 이런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 또 공부해두면은 나중에 또 사람들이 NFT에 주목할 때 그럴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해외 소식 준비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 그 다음에는 좀 소식들이 많아서 단신 성격으로 짧게 넘어갈 것들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사건과 사고, 그러니까 NFT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소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게임스톱인데, 제가 저번 달에 게임스톱이 NFT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 기사였거든요. 5월 24일에 나온 거였는데 게임스톱에서 NFT 및 암호화폐용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 이런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성적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으로 눈돌린 게임스톱 첫 성적표 실망. 게임스톱의 1분기 순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 순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늘었다 이 말이고요. 1분기 때 게임스톱이 NFT 월렛 사업도 진출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손실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뭐 상세한 거는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만 게임스톱의 NFT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3일, 5월 23일에 디지털 자산 월렛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 정식 출범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게임스톱이 본격적으로 NFT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기사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뉴스는 삼성 US인데 삼성 US에서 디스코드 채널을 개설했어요. 요거 기사랑 한번 이 디스코드 채널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삼성 US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앱 3.0 관련 개발자, 창작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며 디스코드 채널을 개설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가 삼성 US 디스코드 채널이고요. 여기 보면은 현재 여러 가지 채널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나누는 곳도 있고 웹3 그리고 테크 관련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채팅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멤버 숫자가 17만 명 정도 되고요. 뭐 나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아요. 보면 7월 2일 날 올라온 글 몇 개 있고 콜 오브 듀티? 이건 게임인가요? 얼마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고블린 타운. 이거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블린 타운. 이거 기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자도 로드맵도 없는 프로젝트인데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고블린 타운의 트위터 이미지인가 봐요. 이런 이미지를 한 도깨비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고블린 타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누군지 그리고 로드맵도 어떤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더군다나 모든 NFT 프로젝트의 필수라고 하는 이 디스코드 채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시에서 하루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NFT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쭉 보면은 뭐 AMA, Ask Me Anything 이런 행사도 없고 활용성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BAYC라든지 아니면 다른 NFT 프로젝트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NFT 프로젝트에선 볼 수 없는 사업 방식이다. 로드맵 그리고 디스코드 등의 홍보열을 올리는 다른 NFT와 달리 냉소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NFT이면서 다른 프로젝트성 NFT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선 색다른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래가 일어나고 하는 게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작전 세력처럼 펌핑을 하려고 자전거래가 일어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이 고블린 타운이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참 별의별 게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기사는 이베이 이야기입니다. 이베이 저번 달에 디지털 자산에 진출한다, 이런 기사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베이 관련해서 6월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고를 공개했다. NFT로 보관하는 디지털 금고라고 하는데 요거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보관하는 디지털 금고 이베이 볼트를 공개했다. 그래서 NFT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NFT를 사람들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자기 지갑에다가 저장해 놓던가 아니면은 콜드 월렛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형 지갑이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물 USB와 비슷하게 생긴 지갑이라고 불리는 그 기계 장치만 들고 다니면은 해킹될 우려가 없는 장치인데요. 대신에 그 장치를 잃어버리면은 또 NFT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베이에서는 자체 금고 서비스를 연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은행에 가면은 굉장히 비싼 물건들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서비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성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지적 방문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발급한 보증 카드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NFT 거래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베이가 단순히 NFT 마켓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고 서비스도 한다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은 오리진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인수하겠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다음 달 월간 NFT 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국내 기업 소식들 한번 볼 건데, 메타콩즈랑 협약 맺은 데가 몇 군데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C집인데 콘텐츠 NFT로 새로운 경쟁력 강화, C집이 메타콩즈 업무 협약 체결, 이런 기사고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메타콩즈와 NFT 협약해서 다양한 NFT 굿즈를 선보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별거 없고, 지금 이렇게 메타콩즈 대표와 C집이 국내 사업본부장이 이렇게 서약식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CGV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NFT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 좀 궁금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메타콩즈는 현재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이노션, GS리테일, 신세계백화점, YGK 플러스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도 메타콩즈랑 같이 NFT를 내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웨어러블 NFT라고 해가지고 메타콩즈 공식 홈페이지 내 콩즈샵에서 이 고릴라가 입는 옷을 NFT로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옷을 사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콩즈 NFT에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만 한정 수량으로 NFT를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의상은 맨온더 분이라는 브랜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여기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메타콩즈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웨어러블 NFT, Make My NFT More Special,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내용이고, 여기 콩즈샵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고릴라가 맨온더 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로 좀 내려보면은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고, 현재 첫 번째로는 웨어러블 NFT, 그 다음에는 오피셜 NFT 프로덕트인데 이거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 이 웨어러블 NFT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온더 분이라는 우주선에서 고릴라가 내려가지고 지금 달에 깃발 꽂듯이 꽂는 모양이고요. 이런 디자인의 옷,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들을 NFT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다 팔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고릴라가 댄디한 모습으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50개 요거는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자켓은 또 50개, 이런 식으로 발행이 돼서 이 메타콩즈의 자체 토큰인 MKC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거 어떻게 쓰일지 한번 쭉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메타콩즈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주위 이 홀더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서 앞으로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멜론인데 세상의 모든 탑백 NFT로 간직해봐요, 요 기사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탑백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브랜드 캠페인 세상의 모든 탑백을 NFT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세상의 모든 탑백 관련 공식 NFT와 멜론 뮤직 어워드 NFT를 한정 수량으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멜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여기 보면은 뭐 인생 탑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NFT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 뭐 따로 말이 없더라고요. 이벤트가 끝났나? 뭐 NFT 이야기는 없고 뭐 다른 경품 준다 이런 얘기만 지금 나와 있고 뭐 기사에는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 막상 홈페이지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에서 유니버스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유니버스에서 NFT가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멜론도 카카오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카카오 유니버스의 한 축으로 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요거 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멜론이 요즘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봤는데 옛날에는 멜론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유튜브 뮤직이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 보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랑 유튜브 뮤직 요 앱 두 개 합치면은 이미 멜론을 역전을 했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현재 멜론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카드에서도 멋쟁이 사자처럼 여기가 메타콩즈 만든 회사잖아요. 법인은 뭐 따로 있지만 어쨌든 멋쟁이 사자처럼은 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인데 멋쟁이 사자처럼은 원래는 교육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딩 관련된 교육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NFT로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현대카드에서 멋쟁이 사자처럼과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 이 이름이 현대카드의 모던 그리고 라이언 합쳐서 모던 라이언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NFT 거래소와 NFT 월렛 서비스를 오픈한다. 그리고 현대카드 브랜딩 자산에 기반한 NFT를 발행하는 한편 NFT 소싱, 큐레이션 비즈니스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전에 NFT 관련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카드가 현대카드라서 이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보면은 NFT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다이브 NFT 중간고사 해가지고 NFT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이거 참여할 걸 그랬네요.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은 여기 모던 라이언 조인트 벤처한 사진이네요. 그리고 NFT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카드가 굉장히 젊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FT가 새롭게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KT에서 5대장 시리즈를 시작한대요. 기사 먼저 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기 스포츠 5명을 활용한 NFT를 신규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장 이강인, 강백호, 소형준, 허훈, 양홍석 이렇게 5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이거 뭐 한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활동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해서 이렇게 지금 5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있고요. 뭐 파워대장, 체력대장, 기술대장, 작전대장, 속도대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주요 경기 결과 이런 거 누르면은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비긴스, 시구 이벤트 그러니까 이 NFT 발행해서 이걸로 뭘 한다는 건지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시작한다고 합니다.
KT에서 대충 보니까 KT와 관련된 스포츠 구단 있잖아요. 뭐 KT 위즈, 그리고 KT 야구단, 농구단 이런 곳에서 이기면은 뭐 하는 건가? 뭐 엄청 긴데 홈페이지에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인스타그램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불친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는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 하나밖에 없고 인스타그램 하나로 지금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에는 짧게 넘어갈 단신들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기사는 자세히 안 보고 요 제목들만 한 번씩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메타버스 뛰어든대요. 삼양애니라는 곳에서 샌드박스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이 기사 보니까 삼양식품에 있는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샌드박스에 랜드를 조성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MC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서 팝업스토어 운영해서 이게 뭐냐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전병삼 작가의 스핀 작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스핀 작품을 활용한 이벤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홀더가 이 매장에 가면은 뭐 카드 홀더도 주고 그리고 스핀 디자인의 쇼핑백도 주고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관련된 안내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검색하면은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해서 이 저작권 관련된 거 궁금하시면은 이거 검색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XX블루. XX블루가 서울옥션에서 만든 NFT 관련된 사업하려고 만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옥션이 이런 아트적인 거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아트와 관련된 IP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둘 다 지금 블록체인, NFT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IP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XX블루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FT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는 사건 사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빌 게이츠가 암호화폐 NFT 바보들이 비싸게 사는 상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한창 도지코인 막 올라갔을 때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머스크만큼 돈 많지 않으면은 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 아저씨는 이 암호화폐와 NFT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빌 게이츠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거 봤었는데 그래도 빌 게이츠가 굉장히 좀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래서 아예 흘려드릴 말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가 최근 테크크런치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관련된 행사에서 암호화폐, NFT 등 가상자산은 더 큰 바보 이론에 근거한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어떤 걸 샀다. 그러면은 내가 산 이 물건을 누군가는 1,100원 아니면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더 비싸게 살 바보 같은 애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어떤 자산에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서 나보다 비싸게 살 어떤 바보가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NFT가 가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는 농업이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암호화폐나 NFT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입니다. 빌 게이츠는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에너지, 그래서 SMR, 소형 원자력 발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좀 관계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NFT나 암호화폐는 당장 우리 삶에서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오픈시 직원 기소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NFT 거래소 오픈시 전 직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 내부 거래로 5배 차의 혐의 기소당했다라는 내용이고 6월 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세니얼 체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오픈시에 딱 올라오면은 그때 막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서 살 거잖아요. 그럼 그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겼다라는 내용이고요. 보면은 NFT가 오픈시 메인 페이지에 다뤄지면 보통 그 NFT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나 봐요. 그래서 체스테인이 이미 그 전에 어떤 NFT 프로젝트가 메인 페이지에 올라올 것을 알고서 그거를 미리 사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지금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오픈시나 뭐 여러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계 감사나 그런 거를 제출할 의무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항상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챗 이야기인데요. 위챗은 중국에서 쓰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앱이죠. 그래서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건데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위챗이 암호화폐 및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계정을 금지하는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말을 아주 잘 듣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위챗의 정책이 곧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정책에 NFT 등 디지털 자산의 2차 거래와 관련된 계정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NFT 관련 계정을 금지해 왔는데 2차 거래와 관련된 내용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금지 정책을 내놓은 거죠. 이런 계정들은 모두 불법 비즈니스로 분류에 제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엔 3월에 금지한 거는 NFT 관련된 계정,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정을 금지한 거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는 2차 거래,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정 말고 NFT의 거래를 종용하는 그런 계정들을 금지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챗의 이 같은 조치는 암호화폐 및 NFT를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코인텔레그래프는 여전히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라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에도 어떤 NFT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달에도 월간 NFT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